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자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하락의 근거들이 더 많은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 나스닥 지수가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위험자산의 대표군인 비트코인도 커플링이 되면서 큰 하락률로 인한 알트코인들의 대폭락이 나와줬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시장 바닥을 표시해줬던 지표가 지금도 바닥을 표시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토대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자료는 바로 이 미국 주식 S&P 지수의 VIX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위로 튀어오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 때 이 지수가 위로 튀어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락을 보여줬었던 전례가 존재를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VIX 지수의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차트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점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IX 지수에 초록 색깔 신호가 나왔을 때 더 하락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를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면서 상승을 했던 점이 먼저 확인이 되실 건데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22년 하락장 때도 이 지표가 초록색으로 나오면서 바닥을 쭉 다져준 다음 상승을 했던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VIX 지수가 급등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변동성이 매우 심해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방을 바라보는 수많은 리테일 투자자, 고래 투자자들은 이러한 구간들을 기회로 삼고 오히려 바닥권 인식 이후에 수많은 자본을 쏟아 넣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VIX 지수가 급등을 해주면서 저점 표시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기보다는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정도로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나스닥의 이런 보조지표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 위험자산의 대장은 아직 나스닥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미국 주식이 앞으로 쭉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비트코인 또한 커플링 되어서 동반 상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S&P 지수, 나스닥 지수를 참고한 이후 비트코인의 데이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이더리움의 저점 표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쉽게만 설명드리자면 이동한 코인의 평균 수명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래된 코인이 적은 가치를 가진 시점에서 움직였을 때 이 지표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표가 저점으로 쭉 내려갔을 때는 오래 홀딩된 코인들이 적은 가치를 지닌 시점에서 움직였다는 의미, 즉 패닉셀이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지표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오래된 코인이 높은 가격에 이동했다, 상승장 후반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요 시점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입니다. 이 지표가 하방으로 쭉 내려와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극단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더리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이 지표가 다시 최저치를 찍으면서 이더리움은 바닥 형성 후에 최고점을 도달을 해줬습니다. 2022년 중반 바로 루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인데 이때도 이 지표가 매우 낮게 떨어졌었고 이후 가격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도 이 지표가 역사적 최저 수준에 도달을 했고 이전 저점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현재가 매우 희귀한 저점 구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 같은 경우 결국 이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준 다음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뒤를 따라오는 형식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에서 계속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저평가 구간을 표시해주는 이 지표가 역사적인 최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더리움을 수많이 매집했던
고래들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들의 평단가도 모두 위협을 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 아래로는 떨어지기가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해당 지표가 이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하한선의 최저치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고래의 매집 정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데이터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황색 선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주황색 선은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유한 주소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래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바 차트를 보시면 고래 주소 수의 30일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증가를 하면은 시장에 고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게 감소를 하면은 시장에 고래들이 이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전의 고점들을 확인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70K를 찍었을 때 고래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이탈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거의 6개월 정도로 길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0K 정도를 찍었을 때 이 고래들이 쭉 대거 이탈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조정이 나와줬었고요. 반대로 현재 구간 고래들의 매집세가 역대급으로 강한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고래들의 매집세는 최고치를 달성했고, 최근 몇 달 동안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래 수가 늘어난다는 건 장기 매수 세력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고래 수는 늘어나는데 가격은 지금처럼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잠재적 가격 상승의 압력이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들은 여전히 매수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부분은 크게 없다는 점을 제가 재차 한번 다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같이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물량을 정리할 타이밍이 아니라 모아야 할 때라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하냐라는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보통 고래들이 매도할 때 매수를 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단순하게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올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30% 하락이 40%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50%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는 결국 이 시장에서 돈을 잘 버는 고래들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큰 돈을 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자본을 가진 고래들이 지금의 자본의 크기만큼 만들기 위해선 정확하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와 반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사지 못할 때 매수를 하고, 남들이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하는, 정확하게 이 시장 참여자들의 99%를 이겨내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자본을 일궈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이런 고래들을 따라가야지 일반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 테더를 만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물량을 보면은 현재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이 약 220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한번 과거 차트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포지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도 한눈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는 동일한 모회사 아래에 존재를 합니다. 즉, 이 모회사는 테더랑 비트파이넥스 두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테더를 만들고 소유한 이 거래소에서 롱 포지션이 유의미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본인들이 충분히 돈을 찍어내서 추가적인 롱 포지션 매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와 같은 데이터는 충분히 긍정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의 롱숏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롱숏 비율이 이렇게 상승으로 튀어 올랐을 때마다 어김없이 비트코인 차트는 쭉쭉
반등을 해주거나 대세 상승을 이어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데이터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데이터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S&P 지수가 저점 신호가 어느 정도 나와줬고, 물론 이렇게 돌려주는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저점이 가까워졌다는 건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가치는 현재 최저치에 도달을 해줬으며 비트코인 고래들은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테더사와 연관이 있는 비트파이낸스 거래소에서 엄청난 물량의 롱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불장 때처럼 1차 상승 이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구간 다음 2차 상승, 이때가 불장의 마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고래 투자자를 따라가야 되고, 일반적인 투자자의 심리로는 이 시장을 이겨낼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시장을 거시적으로 조금 넓게 보신다면 현재의 하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멘탈이 장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